제약이라고 있는 단점을 하면 뒷자리가 이도저도 아니에요. 좁을 거면 좁던가 탈 수 있게 하면 탈 수 있게 하던가 좌석 위치도 그지 같고 뭐 센터 콘솔에 있는 스위치도 그지 같고 조금 그냥 오합 기조로 만든 것 같아요. 디자인은 예쁘게 나오고 조금 개선했다고 하는데 진짜 빠져야 됩니다. 저를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리뷰를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차량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랑 그 산타페 차량을 올렸는데 다른 차량 리뷰를 많이 문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탔던 차들 중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제가 BMW i4 eDrive 40을 가지고 왔거든요.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고 리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보이죠. BMW 4 시리즈는 많이 보이는데 i4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아요. 차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패밀리카용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판매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작년에 구매를 해서 좀 타고 다녔었는데 현재 이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 팀장님 차, 팀장님이 동일한 차량을 완벽하게 동일한 컬러감이며 시트며 모든 걸 다 동일하게 운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시 빌렸습니다. BMW eDrive 40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 컬러의 블랙 시트 차량입니다. 현재 i4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차량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i4 eDrive 40 후륜구동 기반의 모델 하나하고 i4 M50 앞뒤 출력 모두 가능한 4륜구동으로 나오고 있는 M50 두 대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프로가 아니 그냥 eDrive도 나오고 했는데 옵션이 좀 빠진 거였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혼잡했는데 지금은 딱 두 가지로 나와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8개월 정도 탔었고 제가 세컨카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세컨카로 운영을 하면서 제가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큰 차를 타고 나갔을 때 와이프가 라이드를 하거나 했을 때 사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차량을 이걸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전기차 세단을 되게 많이 탔었는데 그 전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뭐 아이오닉 5를 세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차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델 3는 두 번 탔었죠 제가. 그 차량을 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MW 전기 차량을 제가 처음 접한 게 이 i4였는데 뭐 첫 번째로는 가장 승차감을 담론할 수가 없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앞에는 오일 쇼버를 갖고 있고 후륜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 이 구조가 되게 독특한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는 주행감이 되게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잘 잡아주는 특이한 조합의 에어 서스펜션 구조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 그 당시 해봤을 때 왜 이런 구조를 택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테스트를 했었던 게 BMW에서는 6GT 차량이 있었어요. 6GT 차량 같은 경우도 앞에는 오일 쇼버, 뒤에는 에어 서스펜션 쇼버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i4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탔었던 i5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 셋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중량이 좀 나가는 세단인 경우에 BMW에서는 이렇게 서스펜션의 구조를 앞뒤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댐퍼에 대한 풀어주고 조아주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긴 한데 차고 조절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승차감을 잡았다는 게 저는 살 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오일 쇼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회두성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BMW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두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를 구매했었던 이유가 BMW가 만든 전기차를 한 번도 안 타봤었거든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내연기관 플랫폼이랑 전기 플랫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모두 하나로 갖고 있는 BMW의 CLA 플랫폼에서 어떻게 전기차를 뽑아냈을까 어떤 주행감을 느낄까를 했을 때 너무 궁금했습니다. 배터리 사이즈도 크고 적당한 출력을 갖고 있고 340마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로백 5.7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결코 느리지 않아요. 후륜구동이지만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고 충분한 토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BMW에서 만든 이 CLA 플랫폼 안에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세 가지를 나눴을 때 각각 좀 타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전기차는 과연 어땠을까 라는 점을 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제가 운행을 하다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G바디 320D 투어링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CLA 플랫폼이거든요.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어떤지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i4가 더 메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0kW 정도의 배터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총 한 400에서 500 정도 500은 조금 못하는 것 같고요. 400 후반대까지는 실운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식 인증 거리는 짧지만 BMW 차량들이 대부분 실제 주행거리가 더 길거든요. 공식 주행거리보다. 때문에 뭐 만족하고 탔었던 차량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되게 낯익고 좋아요. 그리고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 i4 같은 경우에는 연식별로 옵션이 되게
달라요. 초창기에는 뭐 옆에 있는 사이드 수납함, 뒤에 트렁크에 있는 시거잭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2023년, 2024년 가면서 좀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들도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갈수록 또 빠졌고, 근데 또 나중에 있는 모델들은 원래는 기어 시프트가 있는 변속 레버였는데 지금은 그냥 토글식으로 바뀌었고, 뭐 조금 이렇게 변식이 되면서 뭐 빠지고 들어가고 해서 굳이 산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온 i4? 를 살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제일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드라이브 얘기가 많죠. 정말 불편해요. 이거는 커버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한 냉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난방뿐만 아니라 모든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편해요. 진짜 이거는 실패작.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다음에 이게 ID 8.0이거든요. i4 M60 차량이 ID 8.5였거든요. 그거는 이거보다 조금 나요. 조금 나는 정도지 그것도 역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리눅스 버전인가 뭐 다른 시스템으로 뭐 X1부터는 적용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차량은 제가 아직 타보지는 못해서 어쨌든 정말 불편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의 특이죠. 뭐 여기 아이드라이브 컨트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차의 최고의 단점은 정말 아까 이 시스템이 단점인 것 같아요. 구형 핸들이 더 오히려 좋더라고요. 더 직관적이고 한 번에 딱딱딱딱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BMW 핸들의 구형이 제일 마음에 든 것 같아서 깔끔하면서도 약간 섞여 있죠. 구형과 신형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저희 와이프가 라이드용으로 갖고 다녔는데 크기가 되게 좋아요. 소나타보다는 좀 작고요. 아반떼보다는 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사이즈를 갖고 있죠. 여성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커플이거나 아직 신혼 초반, 저희 팀장님도 아직 신혼이신데 두 분이 아직 자녀가 없으셔가지고 두 분이 있으신데 충분합니다. 두 분이 타셨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의 차량이에요. 단 2열은 타기가 힘들다. 지금 PD님이 지금 거의 구겨 들어가 있거든요. 머리를 못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량이 사실 아이도 정말 작은 아이 있죠. 신생아는 타기 힘들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카시트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카시트의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는 타기 힘들고, 저도 신생아에 벗어나서 그 다음에 좀 주니어 카시트로 바꿨을 때 그때 차량을 옮겼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까지는 어떻게 탄다. 저학년, 고학년은 좀 힘들다. 세컨카로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그 정도 되고, 또 하나 이거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 차량의 지상고가 진짜 낮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넘버원일 거예요. 진짜 낮아요. 그래서 배가 정말 많이 닿아요. 저도 수없이 닿았거든요. 물론 그 배터리팩이 밑에 있고 배터리팩 밑에 또 뭐 카본이나 아니면 철광으로 다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누가 차를 긁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낮아요, 이 차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5mm, 거의 12cm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스포츠카에 준하는 지상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타이칸도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볼 때 지상고가 제일 신경이 쓰이고 방지턱이 제일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도 제발 방지턱 넘을 때 살살 넘어, 주차장 내려갈 때 깊은 데 있으면 좀 크게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낮아서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배터리팩의 밑에 항상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고를 못 높이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떡해요. 프론트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 차량을 타실 때는 항상 그 지상고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쿠페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시리즈도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뭐 트렁크는 뭐 크게 차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용성, 물건이 뒤에 해치백이다 보니까 트렁크가 다 올라가거든요. 유리빔까지. 그런 것까지 올라갔을 때 스타일도 잡고 적재도 잡고 뭐 공간도 뭐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3 시리즈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4 시리즈도 괜찮고 i4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뭐 후회하실 수 있는 부분은 3 시리즈나 4 시리즈가 뭐가 다르냐 보면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일을 중시하신다면 4 시리즈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뭐 800V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충전이 뭐 엄청 빠르진 않지만 사실 저희가 쓰는 급속 충전기 자체가 200kW 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충전기들 자체가 200kW 이상급씩 뽑아주지를 못해요. 사실상 저는 뭐 400V, 800V가 뭐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0kW 정도 받을 수 있으면 20-30분이면 다 충전되니까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80kg이니까 완속을 충전했을 때도 뭐 집에서 주차하시고 하면 금방 또 차거든요. 저녁에 퇴근하셔가지고 차량 완속 꽂아놓으시고 아침에 되시면 거의 대부분 풀충전되어 있으니까 뭐 충전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브랜드들에서도 뭐 10분에 얼마큼 되네, 뭐 20분에 얼마큼 되네. 사실상 근데 그게 차량이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그걸 쏴줄 수 있는 충전
충전기가 없으면 그게 정말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 200km까지만 받아주면 큰 문제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비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에서도 그랬지만 뻥연비, 뻥출력 BMW 유명하죠. 엄청 더 낮게 공인을 찍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출력이 나오는 i4도 마찬가지입니다. i5도 마찬가지고 제가 타봤을 때 BMW는 항상 보수적으로 엄청 낮게 잡아놓는 것 같고요. 내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연비는 좌우되는 것 같고 전비도 마찬가지로 훌륭합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한 번에 가실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에 그때 경험했던 거는 2차 뽑고 나자마자 처음으로 와이프랑 아이랑 드라이브 한다고 해서 그 양양에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갔다 오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주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차량의 뒷타이어에 편면모가 있어요. 항상 이 차량을 출고하시면 얼라이먼트를 꼭 봐주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차량을 전 신차를 뽑든 중고차를 뽑든 무조건 얼라인은 한 달 안에 잡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좀 이슈가 많아가지고 금방 마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차량을 출고하시면 얼라인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브러쉬 모터. 이 모터가 다른 연구 자석을 쓰고 있는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보다 다르게 브러쉬 모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제가 정확한 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건 이 모터에 대한 보증이 다른 타사 브랜드보다 좀 낮거든요. 짧아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BMW 측에서도 정확하게 이 모터가 나쁘다 좋다라는 걸 뭐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브러쉬 모터라는 점으로 BMW 전기차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은 있는데, 뭐 제가 타면서 짧게 탔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고, 다만 아쉬운 건 모터의 보증 기간이 짧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BMW 측에서 늘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 해결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주변에서도 제가 BMW 모터를 좀 잘못됐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BMW i4도 탔었고 BMW iX3 이건 좀 오래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오래 타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i5 M60 이것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BMW 전기차에 대해서 굳이 모터 때문에 꺼려하거나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면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6도 있는데 왜 이 차를 추천하세요? 일단 아이오닉 6는 빠져있고 빠져있고 제가 탔었는데 진짜 최악. 거의 이도 저도 아니다. 진짜 최악. 빠져. 너무 빠져. 최악이라고 있는 단점을 하면 뒷자리가 이도 저도 아니에요. 좁을 거면 좁던가, 탈 수 있게 하면 탈 수 있게 하던가, 좌석 위치도 그지 같고, 뭐 센터 콘솔에 있는 스위치도 그지 같고, 조금 그냥 오합지졸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오6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은 예쁘게 나오고 조금 개선했다고 하는데, 제가 탔었던 초창기 아이오6는 진짜 빠져야 됩니다. 저를 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초창기 모델 3 탔을 때는 승차감이 일단 너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제 하이랜드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의 하이랜드랑 이 BMW i4를 살 거냐고 하면 그건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랜드도 승차감이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하이랜드는 조만간 구입을 할 예정인데 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궁금해 타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은 저는 BMW 살 것 같고요. 근데 BMW i4가 모델 3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무 고민되네 진짜. 장거리를 많이 뜬다 모델 3 하이랜드 끝.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사실 BMW i4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저희 팀장님 덕분에 빌려서 잠깐 주행을 했는데, 그때 그 느낌 그대로예요. 진짜로 이 승차감은 어디 가도 내놓으라. 와, 진짜 이 돈 주고 이런 승차감 만들 수 있는 테슬라도 진짜 이런 승차감을 못 나오거든요. 이런 승차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픽은 좀 수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클래식하면서도 BMW의 느낌을 가장 많이 살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W 자체가 핸들링의 쫀쫀함과 이제 후륜구동, 전 솔직히 4륜구동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후륜구동의 이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 i4가 i4 M50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준주전급에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대상이고, 뭐 시스템이나 마감재, 가죽, 소재 모두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식별로 옵션이 다른 점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배터리에 데미지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괜찮으시다면 모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니까 거래하시는 분과 상호 협의가 된다면 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모터 컨디션을 한번 받아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가 신생아다,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이다, 패스, 무조건 패스하셔야 돼요. 뒷자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는 거의 유치원생 정도나 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가격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4천만 원대도 있지 않나요? 5천만 원대는 뭐 거의 신차급일 거고,
4천만 원대에서 뭐 3천만 원 후반대도 있을 차량이니까 저는 만약에 전기차 사시기 부담스럽다면 아까 말씀드린 요 네 가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시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재 공간이 쿠페여서 부족하다 위에는 루프박스 다세요. 루프박스 다시면 충분히 수납도 해결이 되고 하니까 세컨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메인카로 운영을 하셔도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매 물망에 올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차량 관련 상품이 들어오면 협찬에 들어오면 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빌런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에게 모델 Y랑 이 차 중에 30대 중반 30대 중반이면 모델 Y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가정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글쎄 이거는 30대 초반까지는 너무 좋은 차. 근데 이제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가 생각이 돼야 되니까 좁지. 왜냐하면 뒤에 유모차 하나만 들어가도 거의 꽉 차니까 못할 정도는 아닌데 불편할 것 같아. 만약에 아이를 생각한다, 결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모델 3 하이랜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또 모델 3 하이랜드보다는 모델 Y 주니퍼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결혼한다면 사면 안 된다.